오늘 또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집이 없으면 고통받습니다. 정말 이 말이 여러분들께도 좀 더 와닿지 않겠나. 특히 요즘 같은 시국의 이 부동산 상승 경기 때 여러분들께 참 많이 와닿는 말이 내가 집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거일 겁니다. 네, 과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네라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부자로 살 것인가, 부자로 보일 것인가, 썸네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정말 현 시점에서 이 부동산 경기 상승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동안 현재까지 한 6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6, 7년 정도. 이거를 수많은 청년들이나 20, 30대들이 보고 집이 없으면 고통받는구나 이 말을 교훈으로 좀 삼고 향후 본인의 자산을 키우는데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 마이크 이 소리가 뭐 선풍기 바람 소리가 나고 그렇게 들리시나요? 혹시? 제가 선풍기를 좀 더 강하게 틀어가지고 어제 제가 선풍기를 좀 미풍으로 틀다 보니까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약풍으로 좀 세게 틀었는데 혹시 그 소리가 마이크로 흡수가 되는지 안 들리십니까? 명인이 감사드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 선풍기 바람 좀 제대로 세게 틀고 방송을 좀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꺼벙이님하고 뭐 일이 좀 급하십니까? 방송 시간 오늘 뭐 한 50분 정도, 늘 5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져가니까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가 Q&A 시간 때 질문해 주세요. 부동산은 본인이 올라타 있기만 한다면 도망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부자에다가 움직일 동자, 재산할 때 그 산자예요. 자, 움직이지 않는 그 재산이라는 겁니다. 자, 자동차는 동산이죠. 비행기도 동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토지 그리고 건물 이걸 보고 부동산이라고 하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나 이 부동산을 못 쫓아갈까봐 안달이 나 있다. 심리가 조급하다.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 올라타 있기만 하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지만 무엇에 올라타 있는가 이게 문제겠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또 제가 이 부동산 유튜버 이 전문가들의 영상을 좀 봤는데요. 참 보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이들은 자꾸 뭐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 곳, 뭐 어쩌고 하면서 현재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곳, 이렇게 개발 호재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들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입주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주로 입주 물량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문가인 척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오늘 부자로 살 것인가, 부자로 보일 것인가. 자, 이 닉네임을 가지신 우리 구독자님도 들어오셨는데, 자, 전문가인 척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로 개발 호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개발 호재는요, 손품과 부지런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자체 홈페이지 뒤지면서 뭔가를 찾아야 하거든요. 철도, 뭐 지하철, 아니면 또 주변의 부지 개발, 도시 개발 이런 것들, 상업지 개발 등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그래도 찾기가 까다롭고요. 찾는다 하더라도 이게 뭔지라고 분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던지면요, 본인이 전문가인 척 보이는 겁니다. 물론 개발 호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개발 호재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 물량이에요. 아파트가 없는데 아파트는 다 쓰러져 가고 낡아서 썩어서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주변에 백화점 하나 들어선다.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백화점이 들어서는데 신축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우와, 백화점 옆에 있는 신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경제학적으로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농심이요, 라면 만든 농심이 신라면만 주구장창 만드는 거예요.
100년 동안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농심이라는 회사를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요. 여러분들께서 신라면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신라면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라면들을 먹었기 때문에 신라면으로 다시 회귀하는 겁니다. 새로운 라면들이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꼬꼬면 있죠. 옛날에 그 이경규가 남자 자격에서 만든 그 꼬꼬면, 그 꼬꼬면은 하얀 국물 라면으로 해가지고 대박이 났었어요. 그 8도였나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오뚜기에 그 뭐죠? 예전에 그 미키우천, 박유천이 광고했던 그 일본 그 나가사키 짬뽕인가요? 예, 나가사키 짬뽕인가 보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얀 국물 라면이 유행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먹었다가 결국은 다시 신라면이나 진라면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 새로운 것이 자꾸 나와줘야지. 식품은 옛날 게 제일 낫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가장 수요가 높은 것에 집중이 된다 이겁니다. 수요가 집중이 된다는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 옛날 거래에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새로운 거래에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방금 주택과는 상당히 약간 반대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낡은 아파트만 있으면요, 사람들의 이 심리가 끌어오르지가 않아요. 새 아파트가 등장을 해줘야지 이 심리가 끌어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요. 이 지역은 이렇게 이 아파트가 이런 모습으로 바꿔준다. 불편한 세상에서 이 편한 세상을 바꿔주고, 그리고 조상 부르지오라 하잖아요. 조상 부르지오. 묘지 뷰가 있는 이 아파트가 멋진 숲으로 갖추고 있는 푸르지오로 바뀐다. 그리고 아이파크. 현대 아파트에서 아이파크로. 과거 성경 아파트에서 뭔가 SK 뷰. 저도 SK 직원이 된 것 마냥 그런 높은 연봉을 받는 것 같이 SK 뷰에서 살고 싶습니다. 또 자이 가치요. 자이가 브랜드 가치가 1위잖아요. 거의 레미안에 이어서. 레미안은 뭐 그렇게 많이 짓지 않으니까요. 그렇다 치고 자이는 진짜 브랜드 가치가 1위예요. 자이 다음에 또 뭐냐? 제 생각으로는 더샵입니다. 이 더샵은 과거에는 일군 건설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정말 이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제가 뭐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과거에 빌라를 짓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요. 빌라 짓던 그 행태를 버리지 못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 아파트 짓고 튀거든요. 원래 아파트 지을 때 시공사 사무실이 그 안에 있거나 또는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시공사는 대응하기 싫어서요. 아파트가 서서히 완공이 되면 될수록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라는 이런 민간 단체가 생기죠. 그러면서 협상이라는 걸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가 딱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바로 빠집니다. 바로 빠지고 하청에서 그들이 고용한 하청, 즉 보수하는 그 사람들 남고 싹 다 빠지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브랜드 가치를 자기 멋대로 하락을 시키는 이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고객센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는 전국 통일 1호 땡땡 땡땡땡땡 여기로 전화하면요 다 통해요. 불만은 계속 고객센터 전화하잖아요. 그 고객센터에서 아파트 안에 있는 일정 기간 동안 하자 보수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하자 보수 접수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로 전달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일군 건설사의 가치예요. 저는 그걸 푸르지오에서 경험했습니다. 푸르지오에서요. 제가 과거 이 푸르지오 하자 보수를 신청을 하는데 정말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해달라 안 해준대요. 그래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한 3번 정도 접수를 하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오면은 별점 5개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대기업인 거예요. 대기업 건설사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외제차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현대차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바로 AS 때문입니다. AS. 아무리 외제차가
좋아도요. 한 번 탄 사람은, 그리고 수리를 맡겨본 사람들, 답답해서 미칩니다. 그런 분들은 첫 번째, 돈이 많아서 렌트를 자주 빈번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은 괜찮겠죠. 하지만 렌트하고 반납하는 것도 좀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내 시간을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물론 돈이 매우 많으신 분들은 운전기사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수리를 맡기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대차, 블루엔즈가 있는 현대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대차가 만든 거예요. 물론 현대차가 그렇다 해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단점이 있다면은 물론 있겠죠. 뭐 주행 중에 뭔가 특정한 그런 느낌, 감성이 약간 좀 부족하다 할까. 예. 그런 걸 떠나서 저는 현대차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대한민국 이 국뽕이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차를 참 다양한 차를 많이 타보거든요. 누가 알면은 운전기사인 줄 알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네, 쉐보레도 타보고요. 네, 외제차도 타봤고, 네, 물론 제 차는 아닙니다. 네, 어떻게 탈 기회가 있어서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기아차, 네, 쌍용차 많이 타봤지만, 뭐 주로 뭐 직장에서도 식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선배들 차나, 네, 그런 거 제가 운전할게요 라고 해서 제가 운전하거든요. 네,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또 제가 운전하면 또 편안해 하시니까. 예. 그러면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현대차 괜찮다. 예, 이겁니다. 자, 잡설이 좀 길었는데요. 자, 부사장님께서 선생님 푸르지오 중흥에 넘어간다는 뉴스를 봤네요. 기사 제목에 고래가 새우에게 먹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맞습니다. 중흥은 뭐 마제스타워 해가지고 이런 주목도 많이 지었고요. 중흥 S클래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세종시에도 중흥이 있고 한데, 결국은 어떤 거냐, 중견 건설사가 대기업을 먹었다. 예,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프루지오가 살아남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서밋이 살아남느냐, 이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은 이 프루지오라는 브랜드는 더욱더 공고해질 거예요. 과연 언젠가는 이 프루지오라는 브랜드도 저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겠지만요. 과거에는 대우 아파트에서 푸르지오 넘어가고, 또 푸르지오에서도 또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푸르지오로만 100년 동안 풀을 수가 없어요. 네, 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편한 세상이 100년 동안 이 편한 세상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이 편한 세상을 비하하기 위해서 불편한 세상이라고 부르고, 예? 그리고 이 편한 푸르지오 아이파크, 이 중에서 순위를 자꾸 나누고, 예? 이렇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계층사회입니다. 겉으로는 계층사회가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계층사회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명희님께서 푸르지오만 세 채인데 흑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한 지역의 푸르지오를 세 채 갖고 있는 것은, 뭐 저는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세 채를 갖고 있다면요, 네? 물론 괜찮아요. 세 채 다 같은 사이클 타면 다 같이 상승하고 기분이 좋죠. 하지만 잘못 어긋나면요, 다 물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손해는 보진 않겠지만요, 손해는 안 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네. 물론 손해 본 적도 있으면, 저는 경매에 낙찰 받았는데, 반토막 난 것을 그 딱 50% 낙찰 받았는데, 그 50%부터 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봤습니다. 경험해보신 분 있습니까? 네? 반값에 샀는데 또 반값이 됐어요. 네?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